대표가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당에 남아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비대위원들이 집에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했는데요. 참 같이 일하던 비대위원 8명이 없는 사이 뒤통수 때린 게 기분이 되게 나빴는가 본데요. 어쨌든 본인은 정치적 의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친노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명분은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2번. 그 대가로 본인이 물론 1번하고 6번에 이르는 교수 2분을 공천을 했지만 사실 나머지 전문직이나 교수들은 20번 이후로 밀리고요. 또 약사회장, 공군참모총장 다 이런저런 흠결을 잡아가지고 뒤로 밀렸고 8번부터 20번까지는 운동권 출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8번 이철이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 20번대까지는 뒤집는데 운동권 출신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애초 A, B, C 그룹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서 운동권들은 C 그룹에 몰려 있었는데요. 복잡한 논리로 바꿔댔지만은 결국 1번 박경미부터 2번 김종인, 3번 송옥주, 4번 최운열, 즉 4번도 김종인 대표가 넣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 2, 4만 김종인 대표고요. 3번은 당의 당뇨입니다. 송옥주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새로 다 짜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사과받고 2번 유지하고 자기가 추천한 직접적인 사람 2명은 1, 2, 3, 4에 중에서 3명이 들어갔지만은 그 밑으로는 더민주당의 운동권 386들이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봅시다. 5번 이재정, 6번 김영권 다 운동권입니다. 자 8번 이철이 비스무리한 사람이죠. 9번 재윤경 운동권입니다. 10번 김성수인 대변인 출신 MBC 출신이고요. 11번 권미혁, 12번 이용덕, 13번 정춘수, 그리고 저 밑에 가서 이수진. 이렇게는 거의 운동권 출신들이 당선 안정권에 21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한 7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쿠데타의 본질은 지난번처럼 21명 중에 20명은 운동권 출신이 없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당선 안정권에 그래도 한 40%를 운동권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김종인은 명분을 취했고 실리는 문재인 대표와 친노 운동권들이 차지했습니다. 끝으로는 이 친노가 문재인 대표가 비대위원들이 김종인 대표에게 머리를 숙인 모양이 되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이 외부에 말하는 거하고 정체성이 같아야지 그게 다르면 되느냐.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선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의 어떤 말 속에는 이분이요 아마 총선 이후에도 국회에 남아서 또 당의 여러가지 부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비췄고요. 친노는 총선 전에 당신이 총선 이후에 총선이 결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욕심을 더 내거나 대표직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속셈을 이번에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찔렀다가 잘못 찔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보수가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김종인의 경고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고 또 실리적으로는 운동권들을 7명이나 집어넣었습니다. 당선권에요. 자, 이 부분으로 보면 겉으로는 김종인 앞에 비대위원이 다 머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표가 가서 사과했다. 김종인이가 친노를 지고 흔든다. 어쩐다 돼 있지만은 친노는 한마디로 실리를 얻고 겉으로 머리만 좀 좋아졌습니다. 실리가 중요하지 머리 좋아지는 거 뭐 중요합니까? 1000번 만번이라도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친노가 이번에요. 이런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실제 김종인은 바지 사장이 확실하다. 그리고 여전히 더민주당을 움직이는 배후 실세는 문재인 전 대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지시 한마디에 신속하게 중간에 장애 치어리더 문성근 조국이 움직이고 또 중앙위원 대다수가
따라 움직이면서 친위 쿠데타로서 김종인을 한마디로 왕위를 뺏었다가 또 너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알려주고는 미안해 하면서 다시 왕관 써 했습니다. 자, 2번에서 14번으로 끌어내놨다가 다시 2번으로 올린 것이 뭐라고 봅니까? 자, 외관상으로 김종인 대표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김종인 대표는 수모를 감수하고 정치적 의욕 때문에, 좋게 해서 의욕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겠죠. 욕심 때문에 집어 던지지 못하고 그 성질대로 못하고 다시 또 받은 겁니다. 참 정치가 하고 싶기는 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평소 성질대로 하면 집어 던져야죠. 자, 지난번에 새누리당에 갔다가 성질 여러 번 내다가 본인만 손해보고 본전도 못 찾고 나왔습니다. 그때 겪었던 경험들이 이번에 친노하고 상대하면서 그래도 실리는 챙겨야지라는 쪽으로 간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개혁공천이라고 하는 정청래 그냥 심청이 하나 인당수에 빠졌다. 이해찬 하나 더 빠졌다. 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친노 핵심이나 문재인 대표로서는 배제해야 될 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죽였다던 문희상, 윤우덕, 또 누굽니까? 백군기 살려줬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아직 대구에 홍일학 살려줬다 소리 못 들었습니다. 홍일학. 그럼 김부겸이 떨어져야 이 출마도 안 하는 문재인 대표가 해피한 겁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권 지지자나 친노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짜고 치는 한마디로 계곡을 건너는데 선수가 하나 있어서 산을 잘 타는 프로 선수가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을 앞에 세워서 줄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이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계곡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프로가 돈을 좀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중간쯤 가다가 대충 뭐 조금만 더 가면 계곡 건너겠네 싶어서 막 흔들어 제꼈습니다. 니 떨어져 죽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달랑달랑 매달려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없으면 줄이 끊어져서 계곡도 못 건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래가지고 아이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건 장난이고 실수였어. 계곡 건너면 주기로 한 대로 해줄게. 자, 딱 지금 그런 꼴이 됐는데요. 제가 전에 개구리와 정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갈이 친노라고 하고 김종인이 개구리라 하면 강은 건너야 되니까 총선이라는 강을요. 그래서 총선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니까 강 건널 때까지 니 물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네 등에 내 등에 네가 엎여서 가는 거 다 줄게. 그래서 둘이 가다가 정갈이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 내처라는 거는 속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물지 마라 했는데 한번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에 빠져서 같이 죽자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응급치료를 통해서 개구리를 다시 살려가 또 강을 또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친노가 좀 더 집권을 하고 싶은 테크니컬한 원수감을 가지려면요, 이번에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됩니다. 총선이 끝나고도요, 김종인 배지 달아도요, 김종인 쫓아내는 방법이 360까지는 있을 겁니다. 매일 한 가지씩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요. 그럼 왜 그러냐? 당장 비례대표라는 실속 앞에서 그걸 못 참고 저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럼 이러지 말고요. 김종인을 불러서 칸막이 치는 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뭐 거의 한 5%쯤 운동권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 놔도 한 40%는 넣어야 되지 않겠냐. 7명, 10명 넣자. 이러면 김종인 안 된다 하면 그러면 7명만 넣자. 이건 안 넣으면 당이 직능을 배제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소외자나 소수자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전문가만 중요하냐. 당에서 오랫동안 기여한 사람인데 안 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 절충을 했어요. 7명을 하든 6명을 하든 5명을 하지. 그걸 갖다가요. 비대위에서는 김종인에게 이 칸막이 치면 당헌 당규에 위반된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턱 중앙위에 넘기고 중앙위가 착 날리면서 망신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인에게 비대위가 김종인이 안 온다니까 좋다고 14번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모습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충분히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도 타협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건데 막말로 김종인 보고 비례대표 당신 한 명 더 추천해라. 대신 우리 한 대여섯 명 넣자. 이렇게 해도 합의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공개 망신을 준 것은 공개적으로 조리돌림을 해서 당신은 원래부터 허수아비였어. 왜 허수아비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 그걸 전 국민과 언론 앞에 한번 알리려고 한 거죠. 근데 허수아비도요. 죽기 전에 깍하고 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실제 이 돈 되는 오너가 누군지 나와버리고 바지 사장이 누군지 나왔습니다. 빠찡구 하는 데 가면요. 바지 사장은 경찰에 그냥 잡혀가는 용입니다. 실제 주인은 조폭 보스는 따로 있습니다. 자, 조폭이 빠찡구 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바지 그냥 전과 없는 무난한 사람으로 앞에 세워서 사업가입니다. 우리는 조폭이 아닙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권 다툼이 벌어지면 조폭이 참지 못하고 조폭 기질을 드러내서 골목으로 바지 사장 불러내서 들고 패기도 하고 너 돈 빼돌리냐고 조지기도 하죠. 며칠을 못 참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참 총선 이후에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판이 벌어질지요. 국민들은 알았는데요. 소수의 핵심 지지자는 이번에 물어뜯는 거 보니까 순식간에 댓글 몇천 개가 달려서 김종인을 노추, 노욕, 영감이 돌았다 이러는 거 보니까 김종인이 엄청 싫고요. 외연은 또 넓혀야 되고 참 남의 떡은 먹어야 되겠고 그 집안의 집토끼들은 시끄럽고 참 그 집도 복잡합니다. 좌우간 이번에 이 여야당의 공천 진짜 국민들한테 한 번은 여당 대표가 옥새파동, 한 번은 야당 대표가 옥새파동 골고루 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한편 국민의당이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안철수 의원답습니다. 이 당에는 공관위원 3명이 비례대표 하겠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비례대표하러 가버렸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또 집에 가버렸습니다. 시끄러웠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벤처 사업가, IT 벤처 사업가라는 부분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1번은 신용현이라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이고요. 2번은 오세정이라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교수를 했습니다. 자, 본인 정체성을 살리겠다 이런 부분으로 신선함을 과시하려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3번이 이제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근데 박주현 변호사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랜 운동권 그리고 또 이 야권 정부에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나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서 민변 변호사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국민참여 수석을 지냈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고요. 천정부의 대표촉에 국민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왔으니까 천정배 그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상동 교수 이분 참 보수하시다가 안철수한테 가셨는데 이분하고 또 제일 친한 사람이 김종인 두 분인데요. 각각 다른 당에 가가지고 한 사람은 2번 한 사람은 4번 받았는데 참 두 분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는데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박선숙 씨 당의 사무총장 하다가 공관위원도 했죠. 그러다가 또 비례대표로 가서 5번 달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박지원 의원하고도 친하고 또 노무현 정권 때 총애를 받았죠. 자, 그렇게 5번까지고요. 나머지 뭐 이태규라고 측근이 지금 8번을 받았네요. 그리고 6번이 최이배라고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고 7번이 30살 먹은 호텔 대표입니다. 참 이분도 신기하네요. 뭐 대충 이랬는데 이상돈 교수님 참 배지 다시겠네요. 제가 볼 때 뭐 4번, 5번까지는 잘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국민의당 공천, 비례대표 공천, 이 안철수 의원이 또 특유의 자기 색깔 드러내기 공천을 했습니다.